1박 2일 안운순 지하철역 12번 출구로 나온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무엇을 찾는 듯 주변을 살피고 있다. 10여 미터 앞에 있는 검은색 차를 발견하자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베이지색 책모자를 쓴다. 재킷색이 또 바짝 찍혀서 허연 목을 가린다. 여자의 모습은 한결 스마트하게 보인다. 잠시 후 검은색 자동차가 여자 앞에 선다. 여자가 가까이 가자 자동차의 창문이 열린다. 선글라스를 낀 혈색 좋은 노숙한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다. 여자는 운전석 옆 의자에 앉는다. 남자가 손을 내밀자 악수를 한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남자에게선 진한 향내가 난다. 금방 기분이 맑아지는 것이 고급 향수 같다. 선생님만 믿고 나왔으니까 즐거운 여행 시켜주세요. 여자는 쾌활하게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세가 꼿꼿하다. 오케이. 남자는 기다려온 날인지라 유쾌하게 말한다. 이번 여행을 즐겁게 할 책임이 온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검은색 자동차는 서서히 달리기 시작한다. 여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다. 햇빛이 강렬하네요. 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마스크를 꺼내어 얼굴을 가린다. 먼 길 가는데 우리 음악이나 들으며 갑시다. 남자는 운전하면서 CD를 켠다. 자동차 안은 모차르트의 심포니 교향곡이 잔잔하게 깔린다. 음악이 흐르니 여자의 기분은 훨씬 가라앉는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여자는 가방에서 땅콩과 오징어를 꺼내어 놓는다. 남자는 턱으로 오징어를 가리킨다. 여자는 오징어 봉지를 따서 하나 집어준다. 여자는 한 번도 외간 남자와의 여행을 꿈꿔본 적이 없다. 가정을 가진 여자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와 여행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여자는 일자리 현장에 있다. 모험이다. 불안하다. 그러면서도 되돌릴 마음은 없다. 가는 데까지 가보고 싶어진다. 모험은 언제나 위험하다. 잘못하면 죽음의 수렁에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파괴. 그동안 일궈온 삶이 뜻밖의 폭탄을 맞으며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자는 모험을 시도한다. 남편에 대한 들끓는 분노가 여자를 자꾸만 밖으로 내모는 것이다. 여자는 매일 혼자 밥을 먹는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다. 작은 밥상에는 김치 접시와 구운 김밖에 없다. 가끔 계란 프라이를 먹기도 한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지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눈물과 함께 밥을 먹는다. 울지 않으려 해도 눈물이 나온다. 여자는 병원에 갔다. 왜 눈물이 나죠? 여자는 의사에게 물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미운 사람 있으면 욕도 해주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연애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병 납니다. 네? 여자는 놀랐지만 의사가 마음에 든다. 돌아오면서 여자는 한바탕 깔깔깔 웃는다. 의사의 처방대로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남편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다. 집안에 남자가 있다는 것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기용 구두다. 그것은 지방 출장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떠날 때마다 남편이 꺼내놓는다. 반짝반짝 윤일하게 닦아놓은 구두로 골라서 내놓는다. 미스김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현관에 있는 남편의 구두가 고맙고 든든했다.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해준다는 점에서 남편의 마음씀이 고마웠다.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않아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사랑하는 속 깊은 마음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가증하고 냄새가 난다. 여자는 구두를 힘껏 걷어찬다. 구두는 거실 소파에 떨어진다. 달려가서 구두를 집어 패대기를 친다. 발로 밟고 뭉갠다. 구두의 앞불이 가라앉고 철사로 긁힌 것 같은 자국이 난다. 여자는 구두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 그제야 노여움이 가라앉는다.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낀다. 내 인생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평생을 구속당할 필요는 없지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30여 년 가꾸고 지켜온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자는 의사의 역설적 조언이 아리송하지만 마음에 든다.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운전이나 잘하세요. 여자는 상냥하게 말하였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남자의 손을 가벼이 밀어내는 태도가 여전하다. 남자는 입꼬리를 길게 내린다. 의뢰이 그런 것을 잘하는 듯 실망한 것 같지는 않다. 여자는 생각한다. 이 남자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외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인가? 정말 그런 남자를 갖고 싶다. 그러나 아직 모르겠다. 그동안 남자와 영화를 2번 같이 보았다. 점잖고 예의 바른 분이다. 그러나 계속 만나도 될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남자는 요 며칠 동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더니 1박 2일 여행을 주문했다. 여자는 남자의 열애하는 마음이 진정일지라도 믿고 싶지는 않다. 믿어서도 안 된다. 여자의 마음을 조금은 설레게 하였지만 이미 꺼져버린 가슴속 심지를 되살리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다만 우울증이 올 만큼 외로운 것이 문제다. 여자는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요즘 들어 많이 억울하다. 신혼여행도 남편의 군대 친구가 있다는 대둔산으로 갔다. 남편은 여자를 여관에 남겨둔 채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술이 덜 깨어 잠만 잤다. 남자의 1박 2일 여행 주문이 있은 때문인지 냉기가 도는 집이 답답해졌다. 훌훌 여행을 하고 싶다. 추억도 없이 실혼여행을 갔던 대둔산도 다시 가보고 싶고 40여 년간 못 가본 고향도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남자라면 데려다 줄 것 같았다. 여자는 남자의 1박 2일 여행에 동의했다. 숙소는 각방을 쓰는 조건이다. 남자는 숙소를 따로 하겠다는 것에 화를 냈다. 남녀가 같이 여행을 갔으면 같은 방을 쓰는 것이 예의가 아니냔다. 밤을 새며 사인회포를 풀고 싶을 뿐인데 오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자는 이상한 여자로 보이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기로 한다. 남자를 믿고 싶다. 그동안 치근되지 않는 인품으로 보아 이 남자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세상은 믿을 수 없다. 수고 끝에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하루가 지나자 남자로부터 문자가 왔다. 여자의 뜻대로 숙소는 따로 한단다. 어디 간다고 나왔어요? 남자는 2번째 오징어를 집어서 입에 넣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를 바라본다.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다. 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 사모님한테는 뭐라고 말했는데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자가 마스크 속에서
입을 벌리고 웃는다. 남자는 태연하다. 여자는 한참 후에야 생각이 잠겨서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는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온 것이 불편한데 남자는 전혀 아닌 것 같았다. 남편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으면 친구들하고 여행 가요 라고 거짓말을 하려 했는데 남편은 무관심했다. 여자는 생각한다. 난 남편이 없어. 아내가 나가든 들어오든 관심이 없는 남편이라면 그것은 남편도 아니야. 근데 지금 내 맘이 너무 불편해. 남편한테 단 한 번도 대접받아 본 적이 없건만 난 남편 생각뿐이니 참 바보야. 바보 천치야.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 아니야.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주는 의무와 책임 때문일 거야.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가정이라는 끈으로 만들어진 둥지에 대한 집착은 사랑보다 강해. 좋아하는 음악가 있어요? 남자는 생각에 빠져드는 여자에게 묻는다. 남자는 모차르트에서 베토벤으로 음악을 바꾼다. 차 안에는 베토벤의 운명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가 우렁차게 퍼진다. 여자는 엄지를 들어 보인다. 전 모차르트를 좋아해요. 고운 선율의 잔잔한 멜로디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변 여사님은요? 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감동적인 음악이면 무엇이든 좋아해요. 베토벤도 좋고 모차르트도 좋아요. 둘 다 음악을 듣노라면 영원히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음악을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자는 음악에는 문외한이다. 아직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슈베르트의 드레핀 장미 같은 가곡이나 핸델의 메시아 정도다. 베토벤을 능가하는 음악가는 없답니다. 전무후무한 음악가지요. 개인적으로는 불우했지만 음악은 최고였죠. 남자는 베토벤에 대해 열변한다. 여자는 베토벤을 들으며 지그시 눈을 감는다. 변 여사님, 대둔산입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깬다. 음악 감상을 하다가 어느덧 스르르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남자는 자동차 시동을 끈다. 그러자 음악도 잠잠해진다. 어젯밤 안 잤어요? 입 벌리고 잤어요? 남자가 여자를 놀린다. 침 흘리며 잤나요? 여자는 손가방에서 급히 거울을 꺼내어 본다. 그리고는 후후후 웃는다. 아직도 마스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예뻤어요. 30여 분 잤어요. 여자는 남자의 아부성 말이 싫지는 않다. 50대의 나이든 여자의 숨소리가 예쁘다니. 여자는 마스크를 벗고 남자한테 미소로 보답한다. 남자는 잠시 서서 수목이 우거진 진초록이 골깊은 산을 바라본다. 단풍이 아직 안 들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먼저 점심부터 먹어요. 남자는 새로 지은 건물 2층에 있는 고급 음식점으로 여자를 앞세우고 들어간다. 여자가 앉으려 하자 얼른 뒤로 가서 의자를 앉기 좋게 꺼내준다. 여자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대우를 받는 것이 싫지 않다. 마치 보석을 간수하듯이 자신을 보석처럼 다루는 남자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인지도 모른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서 행복이 뭔가 조금은 알 것 같다. 와인 한 잔씩 주세요. 남자가 와인을 주문한다. 화이트와 레드 중 어느 것으로 할까요?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나비 넥타이를 한 청년은 15도 각도로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묻는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본다.
알아서 주문하라는 것이다. 남편은 첫 데이트 때도 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홍차를 시켰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 그런데 그때는 소신이 있는 남자로 보았다. 레드요. 와인을 곁들인 식사는 처음인지라 여자는 당황했지만 눈치 있게 주문을 한다. 식당은 손님이 많진 않지만 격식과 품위가 있다. 음악이 흐르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이라고 남자가 귀뜸해준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가 나온 훌륭한 음악가죠. 다른 음악과 다른 것은 21살에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란 거죠. 음악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통념을 깬 거죠. 전직 교사답게 남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에 대해 모두 알려주고 싶은 것 같다. 남자가 음식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자 여자도 버섯 수프를 한 수저 떠서 먹는다. 와인이 도착한다. 나비넥타이의 남자는 정중한 자세로 그라스에 와인을 따른다. 건배해요. 남자가 잔을 올리자 여자도 붉은색 잔을 들어올린다. 남자가 여자의 잔에 살짝 부딪힌 후 원샷으로 쭉 마신다. 여자는 와인의 향을 맡으며 한참 있다가 천천히 음미하듯 조금 마신다. 여자는 분위기만으로도 꿈꾸는 것처럼 황홀하다. 감자튀김이 바삭한 것이 맛있네요. 자, 드셔보세요. 남자는 감자튀김을 여자의 접시에 놓는다. 한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요리를 따라갈 음식은 없어요. 곰발바닥서부터 원숭이 굴까지 음식의 재료도 다양하고 요리 방법도 다양하죠. 중국 요리의 특징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 대신 체내에 쌓인 기름을 희석해줄 차문화도 같이 발달했죠. 남자는 중국 음식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토로한다. 그때마다 여자는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의 말을 잘 들으니 신이 난다. 남자는 어느덧 시와 예술까지 설파한다. 모든 예술은 하나로 통합니다. 표현과 방식은 달라도 삶의 갈망과 욕구라는 점에서 근원적인 본질이 같다는 거죠. 여자의 얼굴은 발그레하니 행복해 보인다. 취미가 음악 감상인가 봐요?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문학과 미술도 좋아해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인문학인데 배울수록 흥미가 있어요. 인문학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과학보다도 필요한 학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은 와인을 마신다. 열심히 살며 학구적인 남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 남편에게 무가치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 남자에게는 귀하게 대접받는 것도 기분이 좋다. 남편은 여자가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수저를 들고 혼자 먹기 시작한다. 정성껏 차린 반찬을 맛있게 먹는다. 여자는 맛있게 식사하는 남편이 예쁘다. 맛있어? 라고 물어본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환자냐? 맛없게. 남편은 눈을 부릅뜨며 말한다. 여자는 그것이 아닌데 칭찬해 주길 바란 것인데 조금 섭섭해진다. 손님이라도 온 날이면 심부름만 시킨다. 물, 고춧가루 가져와. 소금 가져와. 남자는 잠시도 여자가 식탁에 앉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자는 후식과 커피를 내놓고서야 식어 빠진 국에 젓가락으로 휘적거린 반찬을 혼자 먹어야 한다. 맛있게 먹었어요. 어쩜 그렇게 요리 솜씨가 좋아요? 손님이 칭찬이라도 하면 남편은 농담만 한다. 아이 참, 실수한 거죠. 아내를 지켜주는 법이 없다. 팔불출이 되기 싫어서라겠지만 그래도 섭섭하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여자는 아직도 길들여지지 못한다. 여자의 꿈은 아직도 남편한테 달콤한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늘공원으로 산책 겸 구경을 갔다. 억새풀 공원을 향해 벤치에 앉아있는데 한 쌍의 여인이 지나간다. 호박색 재킷을 입은 노숙한 남자와 긴 머리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둘 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스포츠 모자를 썼다. 아침에 남편은 호박색 재킷을 입고 나갔는데 똑같은 옷이다. 고개를 반대편으로 180도 돌려서 여인을 따라가며 다시 본다. 높은 콧날이며 든든한 사각의 턱선이 틀림없는 남편이다. 믿을 수가 없다. 커피잔을 든 채 따라간다. 다정하게 걷던 연인은 코스모스가 출렁이는 공원에서 걸음을 멈춘다. 바람이 여자의 머리칼을 핥히었는지 여자의 둥글럽적한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칼을 남편이 떼어준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모습이다. 그날 밤 여자는 잠자는 남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남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미스김과 얽힌 사연을 듣고 싶었다. 미스김을 회사에서 내보내! 여자는 발악하고 싶었다. 혼자 왔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누가 등을 가볍게 친다. 골프장에서 자판기에 커피를 빼다 주던 남자였다. 여자는 쑥스럽다. 혼자 영화 보러 다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창피하다. 아, 예. 사장님도. 골프장에서 남자의 호칭은 모두 사장님이다. 전 혼자 옵니다. 그날 여자는 남자가 사주는 점심을 먹었다. 아직은 단풍이 없네요. 오히려 짙은 녹음 때문인지 초가을의 깊고 아늑한 중량감이 숲에서 느껴지네요. 점심을 마치고 나온 남자는 기분이 한결 좋다. 여자는 책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한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 여자가 모른 척 손을 내주지 않자 등 뒤로 팔을 두르고 걷는다. 여자는 등에 올린 남자의 팔을 의식하며 떼어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계심까지 놓은 것은 아니다. 식당가를 지나 진초록의 숲이 펼쳐지는 언덕길을 올라간다. 신혼여행 왔던 때가 생각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혼의 추억이라고는 없다. 기껏 새구두 때문에 발 뒤꿈치가 까져서 고생을 많이 한 것뿐이다. 올라갈 땐 몰랐는데 내려오는데 발 뒤꿈치가 아팠다. 절룩거리며 쉬다 걷다 했다. 앞서 걷는 남편과의 간격이 자꾸 멀어진다. 뭐해 안 오고. 그때도 남편은 눈치도 없이 묵뚝뚝했다. 아, 발이 아파. 뒤가 다 까졌어. 여자는 주저앉았다. 구두 벗고 걸어. 남편에 대하는 고작 자갈길에서 구두를 벗으라는 것이다. 정말로 구두를 벗고 쩔룩이며 걸었다. 참 미련했죠. 업어달라고 했으면 업어줬을 것인데. 여자는 입을 가리며 웃는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두 사람은 금강 구름다리와 삼성 구름다리를 향해 걷는다. 내려다보면 아득한 낭떠러지다. 여자는 다리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 철제다리를 걷는다. 구두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쿵쿵 울린다. 조심해요. 여기서 옛날에 등에 업은 아기가 떨어졌대요. 아기를 잃은 어머니는 미쳐서 날마다 아기를 찾아가 죽었는데 그 뒤로 구름바위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어요. 저기 굽어보는 것 같은 삼성구름다리의 바위가 그 바위입니다. 남자는 길게 솟아있는 바위를 가리킨다. 아까 안내판에 글을 봤는데 삼성구름다리는 어느 재상의 딸이 여기서 살다가 선인이 되었는데 후에 삼성구름다리 바위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전설이란 다 지어내기 나름인데 내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지 않나요? 오래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기를 떨어뜨린 어머니가 죽어서 바위가 되어 아이를 돌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럴듯하네요.
여자는 재미있어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늘엔 새털구름이 흘러간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여자는 청길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려고 하늘을 보고 걷는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다. 여자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허리를 꼭 잡고 걷는다. 문득 남자는 구름다리 위에서 발을 구른다.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남자의 팔을 움켜쥔다. 남자는 자꾸 발을 구른다.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움켜잡는다. 그만해요. 무서워요. 여자가 남자에게 달라붙자 남자는 여자를 꼭 껴안는다. 남자는 여자의 이마에 기스기스를 한다. 여자가 거부의 몸짓을 한다. 남자는 여자를 더욱 꼭 안아준다. 여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이내 놓아준다. 여자는 뛰어서 철제다리를 건너간다. 다리 끝에서 여자는 무안하다. 남자가 다가오자 팔을 꼬집는다. 여자는 자신이 우습다는 생각을 한다. 왜 나는 이 남자를 거부하는 것일까?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왜 한치의 마음도 주지 못하는 걸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전라도로 넘어갑니다. 전주로 해서 갈까요? 곧장 김제로 갈까요? 자동차에 오르자 남자는 느긋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남자는 선글라스를 이마 위에 올리고 있다. 눈꼬리가 처지기 시작하는 길고 큰 눈 위로 돋보기를 얹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 들려서 김제에 있는 하소 백년단지로 가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백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하소 백년단지라? 남자는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창을 연다. 김제 청운서에 하소 백년단지가 있네요. 그럼 전주로 가서 한옥마을을 보고 김제로 갑시다. 오케이? 시간이 그렇게 될까요? 시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1박 2일로 나온 겁니다. 아, 네. 여자도 따라서 웃는다. 남자 말대로 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느긋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낭비 같지만 그것은 빨리빨리 문화의 한국이란 땅에서 여유를 즐겨보지 못한 때문이다. 자동차는 잘 닦여진 산간벽촌의 한가한 국도를 달린다. 여자는 남자가 주는 커피 사탕을 입에 물고 오물오물 녹인다. 미스 김은 첫 대면하는 날부터 느낌이 수상했다. 미스 김이 입사한 것은 3년쯤 된다. 직원 회식이 있던 송년회 때 처음 얼굴을 봤다. 미인은 아니지만 둥글럽자 가니 말이 없고 해실해실 잘 웃는 것이 얌전하고 착해 보인다. 아직 미혼이라고 해서 2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후반의 노처녀란다.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에 생머리를 뒤로 묶고 있는 것이 소탈하고 수수한 처녀라고 느껴진다. 미스 김은 회식이 있는 내내 구석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다. 이상한 점은 없다. 그러나 여자는 처음 대하는 미스 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유는 미스 김에 대해서 그날 소개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때문이다. 남편에게 왜 미스 김을 채용하고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 즐거운 자리라 그냥 넘어가야 했다. 여자는 오히려 사장 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며 미스 김에게 음식을 많이 먹으라며 닭다리를 접시에 놓아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여자가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것은 2차로 간 노래방에서다. 회식 시간에는 미스 김을 아내인 여자 옆에 앉게 하고 시종 다른 직원들하고만 떠들어대던 남편은 이번에는 미스 김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노래를 한 곡씩 부르지만 미스 김은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잔만 홀짝인다. 직원들이 미스 김에게 노래를 하라고 아우성을 쳐도 노래를 하지 않는다. 마침내
노래 안 부른 사람은 10,000원을 내라는 벌칙이 생기기까지 했다. 미스 김은 핸드백을 열어 돈을 꺼내려 한다. 여기 돈 있어. 얼마면 돼? 5만 원이면 돼? 남편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선뜻 대신 내준다. 어머, 제가 주려고 했는데. 미스 김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들고 남편보다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는 짐짓 미스 김의 시선을 피했다. 그날 결정적으로 여자의 화를 폭발시킨 것은 돌아오면서 택시를 탄 때문이다. 노래방에서 나온 직원들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여자도 남편과 버스를 타려고 승강장에 서 있었다. 이때 지하철을 타러 가던 미스 김이 버스 승강장으로 되돌아왔다. 노래도 안 하고 맥주만 마시더니 비틀대며 걷지도 못한다. 미스 김, 버스 타고 가려고? 취한 것 같은데 택시 타고 가. 당신 저기 서서 택시 좀 잡아. 남편은 아내인 여자에게 소리치며 명령했다. 여자는 남편의 명령대로 도로에 서서 빈차라고 쓰인 택시를 잡았다. 당신 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미스 김을 차에 태운 남편은 운전석 옆에 앉더니 소리친다. 미스 김만 태워보낼 줄 알았던 여자는 엉겹결에 차에 올라타며 미스 김을 부축해야 했다. 택시는 미스 김이 사는 노량진으로 달렸다. 노량진에서 미스 김이 내리자 남편도 내린다. 당신 안 내리고 뭐해? 술 취한 미스 김을 발에다 주고 오려나 하고 그대로 차 안에 앉아 있었던 것인데 남편의 성화에 택시에서 내려야 했다. 미스 김을 발에다 준 남편은 정류장으로 가더니 버스를 타잔다. 여자는 남편을 따라 집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당신에게 미스 김은 어떤 여자길래 그토록 친절해요? 마음이 상한 여자는 그냥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다. 당신이 사장이 아니라 그 여자가 사장 같네. 벌금 내주고 택시 떼어주고 모처럼 회식하고 오는데 우리가 택시 타고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미스 김 때문에 택시 타고 오다가 미스 김을 내려주고는 버스 타고 오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나를 위해서 택시 타는 것은 그렇게 돈이 아까워요? 허구한 날 외식하면서 나한테는 밥 한 그릇도 아까워서 외식 한 번 안 하면서 말이야. 오늘 보니 다른 여자한테는 펑펑 돈도 잘 쓰네. 벌금도 내주고. 여자는 화가 나서 따발총처럼 쏘아댔다. 그러자 남편은 소리쳤다. 그래, 나 돈 잘 쓴다. 그러나 너하고는 라면도 먹기 싫다. 버스값도 아깝다. 됐어? 여자는 창밖을 본다.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나며 눈물이 나려고 한다. 노여움으로 심장이 뛴다. 눈을 감고 자는 척한다. 음악을 껐네요. 한참 후 그녀는 자동차 안이 조용함을 느끼고 말했다. 잡는 것 같아서 푹 주무시라고. 다시 켤까요? 남자는 CD를 다시 켠다. 이번엔 우리 가곡을 들을까요? 그래요. 이은상의 가구파를 박인수 노래로 들어봅시다. 어쩌면 이렇게 자상할까.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왜 물끄러미 바라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여기에 뽀뽀를 한번 해줘요. 남자는 손을 여자의 앞으로 들이민다. 여자는 남자의 힘줄이 튕겨나온 커다란 손에 입술을 갖다대는 신용을 한다. 여기에도요. 남자는 검지를 펴서 자기의 보라색 입술을 가리킨다. 여자는 호호 웃으며 외면해 버린다. 자동차는 박인수의 박력 넘치는 미성이 감동적으로 흐른다. 남자가 노래를 따라 부른다. 목소리가 여간 좋지 않다. 와, 목소리가 좋아요. 남자는 어깨를 으스게 보인다. 청운사를 향해 올라간다. 백년단지가 층을 이루며 펼쳐진 뒤로 청화산 봉우리가 나지막하게 엎드려 있다.
8월의 백년이 여기저기 소복한 여인처럼 서 있다. 활짝 핀 것도 있고 봉오리로 서 있는 것도 있다. 지경장에 가는 어머니를 따라서 계란묶음을 들고 정화산을 오르내린 기억이 난다. 그때 이 길목을 지나친 것도 같다. 우리 마을은 청우사 너머에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은 언제나 이절로 왔어요. 정말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보니 산이 그다지 높지는 않네요. 여자는 검푸른 저녁에 연꽃밭을 향해 걸어간다. 연꽃잎 모양을 한 조형물 두각이 저만큼에 있다. 여자는 둔덕길을 걸어와 조형물 누각 아래 놓인 긴 의자에 앉는다. 고향 땅을 밟아서인지 뜬금없이 죽은 연하 언니가 생각난다. 분홍 양산을 들고 군산에 간다고 나가는 연하 언니는 연꽃처럼 예뻤다. 그렇게 예쁘던 연하 언니는 뒷산에서 죽었다. 수면제를 먹고 죽었다고 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헛소문만 무성했다. 10여 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연하 언니가 죽은 것은 이마가 유난히 넓었던 청년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나는 당시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서 오는데 남자네 밭에서 연하 언니가 울고 있고 기와집의 청년이 연하 언니와 조그맣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연하 언니가 임신했다며 결혼하자고 했지만 남자가 거절하니까 죽은 것이 틀림없어요.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대사건이었거든요. 여자는 하얀 연꽃을 바라보며 회상에 젖는다. 올 때는 연언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연언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도 연언니가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은 사람은 생각하지 맙시다. 더 어둡기 전에 사찰이나 구경하고 가요. 청운사가 어떤 사찰인지 보고 갑시다. 남자는 점점 걸음걸이가 무거워지는 여자를 뒤에서 밀며 올라간다. 여자는 구두를 신고 있어서 비포장길을 따라 걷는 걸음걸이가 뒤뚱거린다. 정운사는 생각보다 큰 사찰이다. 조그만 암자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번듯한 사찰이 3개나 있다. 관음전, 대웅전, 무량광전, 또 대웅전 앞에는 미륵불이 있고 범종각이 옆으로 서 있다. 금방이라도 땡땡 하고 범중이 울릴 것만 같다. 바람이 부는지 정운사 법당의 풍경이 땡그랑땡그랑 조용한 산사에 울린다. 여기 사시는 주지스님이 탱화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데 탱화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방면으로 상식이 풍부한 남자는 탱화에도 관심을 보인다. 불교 미술에도 관심이 많은가 봐요. 도대체 모르는 것이 뭐예요? 아는 척하는 거죠. 정운사 사이트를 보다가 알았어요. 정운사에 왔으니 이곳에 유명한 것은 보고 가야죠. 남자는 대웅전 법당으로 올라가 안을 기웃거린다. 마침 키가 크고 이마가 넓은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여기가 탱화 잘 그린다는 절로 알고 왔는데 탱화 감상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예의를 표한 후 정중하게 묻는다. 아, 예. 주지 스님께서는 오늘 안 계시는데 여기 법당 그림이 모두 탱화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손수 그리신 겁니다. 탱화장을 보시려면 저기 무량광전에 가서 보시지요. 스님은 잔디가 깔린 마당 옆의 사찰을 가리킨다. 남자는 스님 뒤에 바짝 서서 토방을 따라 걸어간다. 여자는 설명하고 있는 스님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여자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며 법당 안을 기웃댈 뿐 들어가지 않는데 남자는 법당 안에 들어가 삼비를 하고 향불을 피운다. 이마가 넓은 스님은 남자의 삼비를 기다린다. 아미타상 뒤에 걸린 저 그림이 탱화장으로 국보급이지요. 좌측에 걸린 것은 백년이고 이쪽은 관음상입니다. 저희 주지 스님은 화승으로 백년 그림으로 유명하지요.
아, 예. 스님, 잘 보고 갑니다. 섬세함과 치밀함이 과연 훌륭하십니다. 불교의 연역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근방엔 모텔이나 숙소가 될 만한 곳은 없는지요? 오면서 보니 안 보여서요. 준상 뒤에 불자 14인의 군상을 보고 좌우에 걸린 관음상까지 꼼꼼히 살펴본 남자는 예약하지 않은 숙소가 걱정되는 것 같았다. 여기는 아직 관광객이 묵을 만한 숙소는 없습니다. 군산으로 나가서 음파 유원지 쪽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음파 유원지 가보고 싶어요. 여자는 학생 때 가본 적이 있는 유원지가 보고 싶어졌다. 학교 다닐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고향이 어디신데? 스님이 여자를 바라본다. 산 너머 초등학교 부근 동네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떠난 후 처음 왔어요. 저도 독산 너머 동네인데. 예? 순간 여자의 뇌리에 담배밭에서 여러 언니와 싸우던 남자가 생각난다. 수양 버드나무가 있던 기와집? 여자가 입을 벌리고 다물지 않는다. 우리 집을 아시는군요. 결혼 안 하셨나요? 알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한 여인이 죽었죠. 30살에 공부도 결혼도 포기하고 절에 입문했지요. 방을 2개 얻어요. 여기까지 와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송곳 하나 안 건들 겁니다. 모텔 카운터 앞에서 남자는 화를 냈다.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았다. 여자는 괜히 미안하지만 오기 전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다. 방은 따로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따로 방 없겠어요. 여자는 잠자코 돈을 꺼내어 계산대 앞에 놓는다. 쌍꺼풀이 진한 카운터 여자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바라본다. 계산을 못하고 눈치만 살핀다. 어떻게 해요? 방 2개 드려요? 카운터 여자는 별나다는 듯이 여자를 바라보더니 남자한테 채근한다. 됐어요. 방 2개 계산해요. 남자는 체념한 듯 계산대 위에 놓인 돈을 집어서 여자에게 주고 방 2개를 계산한다. 당신은 성녀로군요. 흠. 여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남자는 피식 웃는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은 낭패스러운 표정이다. 굿나잇. 여자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인사를 한다. 여자는 샤워를 하고 피곤한 몸을 눕힌다. 어떤 해방감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오늘 여행을 생각하니 스릴도 있고 만족하다. 여자는 스마트폰을 열어본다. 시간은 12시 자정이다. 안 열어본 문자를 살펴본다. 마트에서 세일 행사가 있다는 것과 S전자 회사에서 행사 품목을 열거해 놓은 것이 있을 뿐이다. 남편에게선 문자도 카톡도 없다. 여자는 폰을 닫는다. 남편은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나 보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전화를 할까? 남편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 여자는 스마트폰을 꺼놓는다. 아, 행복해. 여자는 2 팔을 들어 쭉 뻗어본다. 가슴이 뿌듯하다. 비로소 3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여자는 생각한다. 복수를 하는 것이다.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깊은 잠을 소원하며 눈을 감는다. 인과응보지요. 정원사에서 만난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문득 여자는 남자에게 미안해진다. 송곳 하나 건들지 않겠다고 했건만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도 아침에 만나면 잘 잤냐며 더 많이 고마워할 것 같다. 스마트폰을 켜고 남자에게 문자를 날린다. 내일 점심은 제가 씁니다. 여자가 문자를 터치하고 있는데 남자의 문자가 띠리릭 하며 먼저 들어온다.
잘 쉬고 오세요. 저는 먼저 서울로 갑니다. 여자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켠다. 갑자기 출입문 앞에 놓인 자신의 구두가 외롭게 보인다. 정수리로 소름이 쭉 돋는다. 여자는 핸드폰을 연다. 저랑 같이 가요. 여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전화를 한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다. 여자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걸터앉는다. 아침까지 자지 않을 생각으로 구두를 가져와 신는다. 아까워? 여자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아니. 고개를 저는 여자의 표정은 곤혹스럽다. 여자는 입술 끝을 한쪽으로 끌어올리며 스마트폰으로 서울로 가는 기차 시간표를 찾는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